거기 1번 보시면 4대 보험인데 요즘엔 4대 보험 문제가 쉬워요. 옛날에는 안 줬는데 요즘엔 다 줍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담하는 건 뭐였죠? 예수금. 그 다음에 과거에는 회사 부담분을 안 줬어요. 뭘로 처리하라고. 근데 요즘엔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뭘로 나와요? 복리후생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근데 이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옛날엔 안 줬거든요. 지금 문제 없죠. 근데 요즘 문제는 다 줘요. 근데 왜 주냐면은 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사들마다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안 주면 복수 정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뭘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줘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넣은 이유는 딴 거 아니고요. 저도 실수 잘하는데 거래처 넣는 거. 예, 은근 그거 실수할 확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 헷갈리시면은요. 그냥 다 넣으세요. 헷갈리는 건. 아, 요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넣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안 넣어야 되는 거 넣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넣어야 되는 거 안 넣는 건 틀리니까. 그래서 최근 확정 답안에도 그거 있었어요. 보통예금에 거래처 넣은 것도 맞게 해주겠다. 예, 있었어요. 예. 근데 참고로 AT는 보통예금에 거래처 넣어요. 다음 주에 배우는데.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시험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가로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대체전표로 작성할 거. 대체전표로 작성한다는 얘기가 차변대변으로 넣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왜 넣어놨냐면은 이것 때문에 넣어놨어요. 시험 보실 때 가로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하던 대로 하라는 힌트거든요. 이거 차대변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3번. 왜냐면 현금 밑에 받으러움 있으니까 이거 입금전표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가로를 주면 또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냥 뭐 하세요? 하던 대로 푸세요.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요거 넣은 이유는 매입 할인 때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 요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누계액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도 해당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입력을 하면 여러 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꼭 관련된 걸로, 관련 없는 걸로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은 우리 많이 풀었던 건데요. 출장 가면 뭐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갔다 오면요. 여비교통비. 요거 한 번씩 더 체킹 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우리 책 사면 뭐였었죠? 도서 인쇄비. 요것도 종종 잘 나오죠. 그래서 도서 인쇄비는 책이나 뭐 잡지, 그 다음에 뭐 신문, 그 다음에 뭐 사진 현상, 명함, 인쇄 요런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걸로 많이 써요. 명함 인쇄. 왜냐면 솔직히 회사에서 책 사줄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신문 같은 거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라는 거 한 번 더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위에 보시면 저도 이거 틀렸었는데 잘못 넣어갖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거기 상여금이라고 있죠. 프로그램에 상여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내는데 여기 상여금 치면 상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상여금은 상여금 처리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급여에 합치시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상여금 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거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급여 1035만 4천원, 그 다음에 상여금이 724만 7,800원, 그 다음에 500번대 임금이 2,536만 2천원, 500번대 상여금이 1775만 3,400원. 근데 요 문제는 최근에 솔직히 잘 안 내요. 왜냐면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5,
41300. 그래서 주의하시고, 요건 주의하시라고 넣어놓은 문제예요. 딴 것 때문에 넣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우리 요거 많이 풀었었죠. 어음할인이나 매각거래 나오면 뭐야? 매출채권, 처분손실. 근데 요 분계도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정도 출동하실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이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뭐 때문에 넣었냐면은 우리가 거래처 있죠. 거래처인데 이제 매출처라고 나오면 몇 번대 접대비라 그랬어요? 800번대. 그 다음에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 왜 이렇게 되냐면은 매출처는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800번대가 판매비와 관리비고, 매입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재료.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니까 주로 원재료 사잖아요. 그러면 원재료는 몇 번대예요? 500번대.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요거 분계 우리 많이 봤었죠. 헷갈리시면 이거 외워버리세요. 차변은 무조건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대변은 무조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지금 매출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 예수금이 크니까. 그러면 세금 내야 되니까 미지급 뭐야? 세금.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대급금이 많으면, 대급금이 크면은 요때는 미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예수금이 크면 뭐예요?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뭘로 처리해요? 자비. 근데 요거는 주긴 줍니다. 힌트로 웬만하면.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내는데 가산세 나오면 세금과 공과예요. 나온 적은 있긴 있습니다. 세무 쪽에서 한 번인가 두 번. 그리고 웬만하면은 지문해 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왜 주냐면은요, 회사마다 달라서 주는 거예요.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회사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게 아까 이야기한 현물출자예요. 주식으로 샀잖아요. 요걸 무슨 출자라 그런다고요? 현물출자. 그래서 현물출자일 때는 공정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가액이요? 공정가액. 그래서 거기 공정가액이 주당 6,000원이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이에요.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액면가액이니까 500. 그러면 500짜리 갖고 600을 샀으니까 이익 난 거죠?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그래서 요거를 무슨 출자라 그런다고요? 현물 출자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 가지고 현물이라는 게 현찰이나 물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자라는 게 자본금, 주식 발행하는 걸 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물건 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3번. 요건 부도나는 건데, 우리가 부도나면은 그냥 프로그램에다 부도라고 치면 요게 떠요. 부도엄과 뭐요? 수표. 근데 왜 부도엄과 수표를 쓰냐면, 우리 어음이나 수표 발행하면 몇 개월 지나야 된다 그랬죠? 6개월. 그래서 바로 대손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대손 처리를 안 하고 부도엄과 수표로 처리했다가 다시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돈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 못 받으면 6개월 이후에 무슨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은 계약금 때문에 넣어놨는데, 우리 계약금 나오면 일반적으로 선급금 아니면 뭐예요? 선수금인데,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푼 문제 중에 이거 있었어요. 건물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계약금 나오면 요때는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거 조심하시고. 무조건 계약금 나온다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은 아닙니다. 90% 이상 선급금, 선수금이지만 간혹가다 건설 계약금 나올 때에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요거 넣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수도광열비 있죠? 그래서 수도광열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인데 요건 800번대일 때잖아요. 이게 5로 바뀌면은 전력비랑 뭘로 바뀌죠?
가스 수도료. 요거 한 번씩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전력비는 전기, 가스 수도료는 수도가스, 난방. 그래서 58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돼요. 왜냐면 채점 하실 때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맞았다라고 치면 거의 다 70점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거 맞추고 그 다음에 한두 개만 찍은 거 맞으면 70점대 거의 다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모르래요. 실수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실수를 내일 가서 몇 개 하냐 싸움도 될 거예요. 근데 복합적이라 사람은 실수해요 분명히. 왜냐면 완벽한 존재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 실수가 이제 큰 실수냐 작은 실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긴 하죠. 그 다음에 16번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불 나거나 지진 나면 뭐라고요? 재해 손실. 그 다음에 원래 상품은 팔아야 되는데 불 났죠. 그러면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개정 대체. 그래서 타개정 대체는 언제 쓴다고요?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 그래서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지금 불 났잖아요. 원래 불 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중간 배당금 받은 거잖아요. 배당금 받으면 무조건 뭐예요? 배당금 수익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배당에는 현금 배당하고 무슨 배당이요?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그래서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18번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안 된 지는 10년 정도 돼갑니다. 과거에 내긴 했어요. 저도 이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나오시면 특정현금과 예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치면 있어요. 안 없어졌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나오면 특정현금과 예금입니다. 안 나오길 빌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낼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진짜 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번. 우리 원가 시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원가는 뭐요? 원가는 무슨 전표? 일반 전표. 시가는요? 메인 매출 전표.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일반적으로 시가가 높아요. 무조건. 그러면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걷을 때는 뭐가 많아야 돼요? 금액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세금 걷는 거니까 시가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는 회계 처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팔았으니까 시가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요때는 뭐요? 원가. 그래서 좋은 일 했으면 기부금인데 우리 제품 기부하라 그랬어요? 팔라 그랬어요? 팔라 그랬죠. 안 팔았으니까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래서 재고자산인데 안 팔면 무조건 적요 8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기부를 한다거나 접대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다 적요 몇 번이에요? 8번이에요. 그 다음에 20번까지 됐고, 19번 빼먹었구나. 이런 20번을 해버렸네. 19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증여. 공짜로 받은 거 뭐라 그래요? 자산 수중이. 그 다음에 여기에 빠졌는데 안 갚아도 되면요,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아까 불 나거나 지진 나면 재해 손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딱 2번 나왔어요. 저희 푼 적 한 번도 없어요. 보험료 받으면 보험 수익이에요. 이거 2번 나왔었는데 한 번은 잘못 내서 모두 정답 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은 보험 수익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보험 치면은 그쪽에 수익이나 차익이 있을 거예요. 딱 하나.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보험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불나서 보험금으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뭐야? 보험 수익.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뭐야? 배당금 수익. 원래 이게 어려웠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고 다르게 처리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좀 간편화됐어요. 그래서 보험금 받으면은 보험 수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받기로 했다. 그때는 미수금이에요. 왜냐면 아직 못 받았으니까. 네. 얼마를 받기로 했다. 그렇게 나오면 미수금이고 받았다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번에 네. 개인 매출 적도 만약에 하게 되면 부가세는 65만 원이고 그렇죠. 저기는 500만 원이 되는 거네. 565만 원이 되는 거죠. 총. 그렇죠. 기부금은 565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기 뭐냐 간주 공급이라고 만약에 나오면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번. 20번을 만약에 간주 공급이라고 본다면은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기부금 565만 원. 그다음에 대변의 제품은 500.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개정 대책. 그다음에 세금은 얼마예요? 65만 원입니다. 그렇죠. 건별. 예, 간주 공급은 매출의 건별이에요. 왜냐면 진짜 가짜 가짜. 그래서 건별이 무증빙이잖아요. 그래서 증빙 없으면 무조건 건별.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21번 교육했죠? 요건 우리 많이 풀었던 거죠. 교육하면 뭐예요? 교육 훈련비인데 이거 넣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 줄 때는 뭐야? 예수금. 받을 때 세금 띄면 선납세금. 선납세금엔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라. 그 다음에 22번 요게 선납세금이죠. 네, 그래서 요건 대체할게요. 그 다음에 23번은 우리 자본적 지출 나오면 무슨 처리요? 자산 처리. 근데 이제 자본적 지출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 증축, 내용연수 증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그 다음에 용도 뭐요? 변경. 그래서 이때는 무슨 처리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일 때는 원상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하고 뭐요?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 그래서 간혹가다 종류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아까 잠깐 봤었던 건데 전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뭐 하는 거라고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이라고 나오면 자본금하고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이익준비금 200. 그래서 얘는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본금 얼마예요? 200인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론에서 이렇게 잘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자본이 감소한다. 자본 감소 아니에요. 왜냐면 감소하고 증가하면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자본은 불변이에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대신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뭐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좀 어렵게 나오면. 그러면 네. 이익준비금이랑 자본금이랑 이렇게 차변 대변이 바뀔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못 내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자본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입은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건 이익잉여금 쪽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제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익잉여금은 분계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로 나온 거예요? 이익준비금이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요거는 저도 급하게 만들다가 답 틀렸는데 일부러 답에다 찍찍 그어놨어요. 네, 요런 거 조심하시라고. 보시면 관리부에서 유니폼이니까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어음 줬죠? 미지급금이에요? 지급어음이에요? 미지급금이죠. 네, 근데 제가 거기에다 뭐라고 써놨었어요? 지급어음이라고 써놨었었죠? 특히 급하게 풀면 이렇게 돼요. 네, 제가 이거 답지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만들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멍 때리면 이런 문제 틀립니다. 맞죠? 나도 모르게 뭐라고 쓰고 있어요? 지급어음이라고. 그래서 어음 나오면 항상 잘 봐야 돼요. 이게 파는 거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어음 써도 되고 어음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거 주의하시고. 문제 풀다가 진짜 카드 나왔는데 외상매출고사는 미지. 네,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잠깐 멍 때리면 다른 거 쓰고 있어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하고 다른 점은 하나예요. 기계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힘으로 하잖아요.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쫙 떨어지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랬거든요. 11시 반 됐는데 갑자기 배가 어마무시하게 고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저께 또 꼬맹이 먹으려고 사다 놓은 오뎅 하나 또 해먹고 잤죠. 걸렸으면 혼났을 건데 안 걸렸어요. 걔도 소유욕이 강하셔서 지 거 먹으면 되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거 맨날 뺏어가면서.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주로 유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세 되려면 네 가지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고,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가지요? 한 가지. 그래서 1번은 영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서 나왔죠. 요건 꼭 기억하세요.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면세예요. 딴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면세 이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직수출이라고 나왔죠. 직수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보실 게 4번에 요것도 우리 많이 봤었었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요?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은 50만원이니까 150인데 이거 얼마에 팔았다고요? 120에 팔았대요. 그러면 30만원 뭐예요? 손실. 요것도 우리 많이 풀긴 했는데 시험도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5번. 보시면은요. 광주백화점에 8월 28일에 외상으로 팔았었는데 반품했죠. 반품 나오면 똑같이 분개하는데 금액에다가 뭐 적으시라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으로 안 가요. 얘는 무조건 대변이에요. 네.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넣을 때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넣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자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금은 대변, 대급금은 차변이에요. 원래 반대로 넘겨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안 넘어가서 만들어낸 게 금액에다 못 쓰자, 마이너스 쓰자. 그렇게 된 거예요. 내용은.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6번 보시면 대표이사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소형 승용차를 태극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수리비 33만 원인데 거기 보시면 그냥 소형 승용차라고 나왔죠. 소형 승용차는 1000cc 넘는 차예요. 우리나라 법에 경차가 1000cc 이하고 그 다음에 경차보다 위에 게 소형이잖아요. 그래서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이 있는데 어쨌든 경차 넘으면 무조건 몇 cc 넘는 거예요? 1000cc 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요것도 요 문제죠. 3500에서 얼마 빼요? 1300. 그러면 2200 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2400에. 그러면 200만원 뭐예요? 2. 그 다음에 8번은 계산서인데 요거 쌀이나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과일, 생선, 고기 요런 1차 생산물들이 있죠. 요건 면세예요. 근데 이거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간혹 가다가 쌀 샀는데 카드로 샀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카면이에요. 카면 나오면 잘 틀려요. 왜 잘 틀리냐면 이게 힌트가 많이 없거든요. 그냥 과일을 카드로 샀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럼 그때는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카면. 조심하시고.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요. 종종. 그 다음에 9번 사장님이 뭔가 샀다라고 나오면 뭐예요? 불공입니다. 여기는 업무하고 관련 없는 불공이에요. 9번은.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10번 보시면 원재료를 샀는데 카드로 샀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입의 카과. 근데 매입의 카과는 잘 맞추는데 카면은 잘 틀려요. 근데 카과랑 카면이랑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100%는 아닌데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요런 게 나오면은 과세일 확률이 높고요. 잠깐 저기 몇 번이냐? 8번 문제 보시겠어요? 8번 문제 보면 40만 원이라고만 써 있어요. 네,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별도다라는 말이 없으면 면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원래 제일 좋은 건 그 뭐 샀냐 보고 구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뭔 장난을 칠지 모르니까. 이놈의 시험은. 그 다음에 11번 요게 건별이죠. 그래서 건별은 뭐라고요? 무증빙. 그래서 증빙이 없으면 건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고정자산 문제라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켜져 계세요? 네. 3300번으로 잠깐 들어와 보세요. 3300으로. 어렵진 않은데 한번 그냥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거 누르시고 대빵 쉬워요. 넣는 방식은. 네, 그냥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기계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계장치. 그래서 기계장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는 1번. 그 다음에 자산명은 압축키. 그 다음에 날짜는 좀 바꿀게요. 2021년으로. 그래서 2021년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그 다음에 산 거잖아요. 예, 올해 산 거는 여기 4번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단기 중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산 거는 1번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가액이란 얘기는 1월 1일 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거는 1번에다 넣는 거고 올해 산 거는 4번이에요. 여기다 적혀 있어요. 단기 중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여기 11번에 보시면 내용연수 있어요.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요거 여기 500번대죠. 몇 번대요? 500번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요. 541만 2천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정유법 써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기초 데이터 넣어주면 누가 계산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타이핑만 하시면은 해결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결산. 결산 1번은 헷갈리시면 요렇게 푸시라 그랬죠.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요?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은요? 내년 거.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용이니까 내년 거 계산해야 되죠. 내년이 9개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120. 또 왜 나와? 120 곱하기 몇 분의 몇이요? 12분의 9죠. 그래서 분계도 중요하지만 요거 계산도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요? 90만 원. 그래서 거기 1번에 90, 9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자동인데 2번, 3번 자동 넣으실 때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대손상황 누르고 필요 없는 거 뭐 하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요거 꼭 맞춰보세요.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합장 가서 12월 며칠이요? 31일 갔을 때 여기 47011이니까 여기도 47011. 325니까 여기도 얼마요? 325. 이거 맞나 틀리나 꼭 확인하세요. 왜냐면 몇 프로니까? 1%니까. 1%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해는 합니다. 0.5%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1.5%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0.5는 못 내요. 왜 못 내냐면 최하 1%예요. 1%보다 작은 건 못 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왜냐면 과거에 1.5%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0.5% 나오냐고. 0.5% 못 내요. 그리고 1.5%도 잘 안 내요. 1% 아니면 몇 프로예요? 2%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무 때 1%, 2%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거기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문제는 선납세금이 있었죠. 근데 거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선납세금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럴 때에는 여기에다 그냥 다 치면 돼요. 얼마예요? 1650. 그러면 그냥 1650 치면 돼요. 무슨 세금이 없을 때요? 선납세금이 없을 때. 왜냐면 선납세금 없으면 다 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1650. 그리고 선납세금 있으면은 선납세금 뺀 것만 밑에다 넣으면 되죠. 위에다는 선납세금 그대로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거 안 누르고 오셔갖고 전표 추가 안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몰라요. 있어요, 종종. 네.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시험장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면 내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은 제일 좋은 게 내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잡아놓고 가잖아요. 그거대로 착착착착착 돼서 딱 끝나면 제일 좋은데 말 그대로 그거는 스토리고, 예. 스토리가 엇나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감독관으로 제일 좋은 건 좀 깐깐한 학교 선생님이 제일 나아요. 예. 왜냐면 종종 알바생이 들어올 때 있거든요. 예, 저도 그거 알바해 본 적 있으니까 한 3번 정도. 거리가 짭짤해요. 지금 아마 8시간 뛰면은 아침부터 와서 끝까지 하면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줄걸요. 나을 때가 그때가 10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 8시간 하면은 12만 원인가 줬거든요. 12만 원 받고 용산 가갖고 게임 샀다가 엄마한테 욕을 한 30분을 먹었죠. 자격 그 당시엔 제가 그쪽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 관련된 회사. 네. 요런 그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의 막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가야 되니까 윗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면 3명 필요하다 그러면 막내 3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감독관도 했었었죠.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해 놓으면은 요청 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회계 강사나 예, 아니면 이제 지인들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5명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 이렇게 수소문해 갖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학교 선생님 몇 명, 예,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대체하죠. 예. 학교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나와요. 예. 왜냐면 그거 계약할 때 100%는 아닌데 거기에서 몇 명 이렇게 충당도 어느 정도 계약서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협회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주, 그 다음에 협회에서 온 사람들이 부,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주고, 네, 이렇게 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부로 들어간 적 있었어요. 3번.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니까 뭐예요? 예, 그때는, 예, 임대료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무슨 수익? 선수 수익. 그 다음에 5번에 소모품 나오면 항상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차변이 소모품이면 대변은 소모품 B. 그 다음에 차변이 소모품 B면 대변은 뭐야? 소모품. 그 다음에 금액은 요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소모품 B가 나왔으면은 내년 거 쓰시고, 소모품이 나왔으면 언제 거 써요? 올해 거 쓰고. 항상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주의사항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뭐 갑자기 막 새로운 거 한다 그래서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험 전날에는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한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우리 요거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자동결산인데 이게 회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세무는 꼭 뭔가 추가를 줘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게 더해야 되냐 안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 그거 판단 잘 하셔서 금액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자동인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5로 갈 거냐 아니면 몇으로 갈 거냐 8로 갈 거냐. 그래서 500번대가 일반 감가상각비가 500번대고 800번대는 그냥 뭐라고 나와요? 감가상각비로 나오죠. 프로그램 안에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8번처럼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아예 금액 줬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8번처럼은 요즘 잘 안 내긴 합니다. 컨트롤 뭐요? F 외상 매출금 치면 외상 매출금으로 가요. 얘는 또 왜 이래? 그래서 여기 가서 거기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235만원. 그 다음에 밑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75만원.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하란 뜻이에요. 그 문제는. 근데 최근에는 요 유형으로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주면 뭐예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그 결산 같은 경우에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문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요것도 은근 잘 나오는데 10번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예요.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 현금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현금 과부족으로 넣을 거냐 이거 판단하는 거는 지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뭘로 넣으세요? 현금. 현금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비익 아니면 뭐요? 잡손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11번도 그냥 컨트롤 F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금액을 줄 때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몇 번 풀어봤는데 금액을 계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12번은 요게 기억나야 되죠.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현금이라고 나왔으니까 현금 처리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나왔으면 뭘로 처리해야 돼요?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14번은 요것도 일부러 뒀는데 우리 무형자산 나오면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형자산 상각 나오면 남은 금액 나누기 뭐요? 남은 내용이었어.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얼마 남았대요? 2천만 원 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2006년도부터 상각했대요. 근데 총 몇 년짜리죠 이거? 5년짜리죠. 근데 2007년도잖아요. 그러면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500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 보면 400 쓸 확률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이게 자동결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저냥 어느 정도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데 요거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반은 그분 덕분에 혜택 봤는데 그분이 왠지 14번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쉬는 시간마다 앉아갖고 이거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왔어요. 진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번.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분이 촉이 좋구나.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촉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좀 그래서 그 반 분들은 좀 혜택을 좀 받죠. 근데 종종 그럴 때 있어요. 혜택 볼 때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그래서 조회, 그 다음에 15번은 외화 문제죠. 그래서 외화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었는데, 외화 풀 때 주의사항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외화 풀 때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있죠? 그래서 위에는 실제, 밑에는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해 주세요. 합자. 네. 뭐를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가장 만만한 데가 합잔이에요. 그럴 때는 합계잔액 시선표 가서 보시면 가장 만만해요. 거기가. 그 다음에 조회는 그냥 어디 가면 뭐 그거 위주로 볼게요. 가장 큰 달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1번하고 2번 연결을 해서 볼 건데 가장 큰 달 나오면은 계정 과목이면 요때는 뭐예요?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계정 분류면 무슨 표로 가셔야 된다고요? 월계표. 그래도 거기 1번 2번. 그리고 만약에 2번처럼 나오면은요 3번 찾아야 돼요. 몇 번 찾아야 돼요? 3번. 그래서 1월에서 1월, 2월에서 2월, 3월에서 3월. 이렇게 몇 번 찾으셔야 돼요? 3번 찾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우리 부가가치세는 총 3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물어보면 어디에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매수나 개수 물어보면 어디라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면 어디에요? 자세히 물어보면 매입 매출장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4번은 매수 물어봤으니까 뭐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5번은 카드 매출인데 요 메인 매출장은 주로 요때 가는 거예요. 언제 가시냐면 계산서 물어보거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요런 것들 좀 다른 거 있잖아요. 평소에 안 물어보던 거. 그런 거는 요 메인 매출장 가시면은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메인 매출장이 뭐냐면 우리 매출의 과세, 매출의 형세 이렇게 넣잖아요. 그거대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메인 매출장 가시면은 여기 매출이면 매출, 매입이면 매입하면 유형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면은 요것도 가능해요. 모두 가능하냐면 전자냐 아니냐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때는 요 메인 매출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방법인데
뭔지 모르겠어. 셋 다 뒤지세요. 셋 중에 무조건 뭐는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6번 판매비와 관리비 물어봤죠. 이렇게 계정 분류 물어보면 무조건 월계표로 가세요. 월계표가 보기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거래처죠. 이건 많이 연습했었죠. 거래처 나오면 어디예요? 거래처 원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별표 3개만 치세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여기 잠깐만 보십시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있죠. 합쳐져 있는 거 보고 싶으시면 요거 누르면 돼요. 제출용 누르면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이렇게 바뀌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네. 근데 관리용 누르면 다시 쪼개져요. 그래서 합쳐진 거 물어볼 때는 꼭 무슨 용 눌러주세요? 제출용. 요거 눌러주시면은 프로그램에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미지급 배당금인데 요거는 찾을 수 있는 데가 요런 배당 관련된 거는 여기가 보기가 편해요. 어디가 보기가 편하냐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왜냐면 여기 가면 현금 배당 얼마,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얼마 여기에다 넣었었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시면은 예,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회 같은 경우에는 기억 안 나면 이쪽 저쪽 찾으세요. 왜냐면 A에 없으면 B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어딘가에는 있으니까. 시간은 남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 군데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 단기 중 지급된이라고 하면 네. 예정일은 언제로 쳐야 돼요? 아, 예정일 그거 안 넣으면 돼요. 안 넣어. 네, 없으면 안 넣는 거예요. 아, 단기 중이죠? 이럴 땐 제일 좋은 건 12월 31일. 네, 만만한 게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죠. 그럴 경우에는 말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거기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있잖아요. 합장 가서 미지급 배당금 찾아도 돼요. 이제 이런 건 좀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왜 헷갈리냐면 해본 적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실 게 10번 현금만 물어보면 어디였었죠?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에 대체는 무조건 월계표예요. 얘는 월계표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는 저기 부가가치세 조심해야 될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겁니다.